자, 오늘 9월 25일 밤송이를 토실토실 밤송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알밤을 보들보들하지가 않죠. 딱딱하죠. 그래서 딱딱하게 하는 방법, 단단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매끈하게 그 가시 표현인데 스케치를 이제 꼭 하다 말은 것처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진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다 스케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곽 쪽에서만 살짝 형태만 잡고 기둥 굵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밤색 갈색빛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이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반사광이라고 했었죠. 반사광은 갈색 물체를 그리는데 밑에다가는 그것과 다른 색이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꼭 이 색이 아니어도 돼요. 팔레트에 이 색이 있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마음의 변화들을 너무 이제 쪼이지 않게 그래도 된다라고 자꾸 하시면 돼요. 여기 약간 보랏빛 들어가도 되고 뭐 다른 색깔 살짝 들어가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반사라는 게 사실은 반사되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해줌으로써 덩어리감도 살고 입체감도 살면서 그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잘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뭐 아래로 갈수록 다 갈색 톤인데 그렇게 해서도 입체감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극대화돼서 보이는 방법을 반사광을 강조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는 거예요. 물을 수채화는 물과 물감과 붓 이렇게 쓰지만 물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물맛을 많이 내면 얘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말랑말랑해 보일 수도 있고 풍선처럼 이렇게 투명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밤을 딱딱하고 단단하게 하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감량을 적당히 많게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빛나는 부분을 광택 있게 맛있어 보이는 효과도 되고 이 반질반질한 부분을 신선하게 표현하는 부분으로도 이용이 돼요. 지금은 넓은 면적을 조금 넓게 밝은 면적을 넓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두운 부분을 같이 이어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반사광으로 위로 올려도 되고 뒤에다가 젖어 있을 때 같이 샥 부드럽게 실제로는 밑에가 저렇게 황토색처럼 흐리지만 꼭 저 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방울 무늬처럼 모양처럼 밤 모양의 특징을 잘 살려가면서 어두움 잡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쪽 되겠죠. 빛을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그림자를 이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는 한쪽으로 기울여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주제를 먼저 했고 밤이 하나 둘 세 개 뒤에까지 있으면 6개지만 얘네들이 3개인데 똑같이 하면 다 또 주제들이 같아져 버리니까 이럴 때 뒤에 있는 것 조금 더 갈색빛이 더 강하거나 여기는 붉은빛을 강하거나 아니면 물감을 조금 더 덜 쓰거나 뭔가는 변화를 주셔야 그림이 더 주제와 부주제와 이런 차이들을 또렷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보기가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되고요. 지금 보면은 좀 다르죠? 얘는 물을 더 섞으면서 제가 선택을 그렇게 한 거고 얘는 뭐 밤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림 안에서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많을 때 풍부해지는 색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아주 말랐으면 이 번짐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고 아주 또 덜 말랐으면 확 번지니까 그 조금의 차이들을 잘 내가 이 스케치북 안에서 이제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조심조심 그 조심하다가 빈틈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조율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살짝 맞닿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확 번져도 어색하고 너무 똑 자라져도 딱딱해 보이고 그러는데 이럴 때 조심해서 살짝 탁 쳐버리면 거기에서 하나의 자신감과 또렷함이 생겨서 그림에 이제 명쾌함이 생겨요. 아, 저기서 저렇게 꺾어졌고 그림자가 생겼고 아, 물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와 맞닿는 부분에 잘 처리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일부러 물을 많이 해서 쫙 올라가게 했거든요. 이 작은 거 안에다가도 번짐으로써 이제 수채화의 맛을 넣은 거죠. 조금씩 번지는 거는 자연스러움을 더 이끌어 가니까 좋은 거예요. 일부러 번지게 할 때는 하다가 막 확 번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우연찮게 남기는 것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물맛이 있고 얘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으로 좋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좀 드물었을 때 물 빼가지고 밑에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점점 이렇게 오돌도돌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다가 이제 선택하는 거고, 자, 뒤에다가는 앞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더 밤색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붉은 색깔로 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이제 빛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작은 물체들이라 해도 변화를 주자라는 마음을 제가 넣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심조심, 간 떨려도 조심조심 하면서, 자, 얘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얘는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거에다가는 신경을 앞에보다 덜 써주는 거예요.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덩어리감도 조금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덜 하기도 해도 되고, 앞에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땡글땡글하고 단단한 표현을 할 때는 물감량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도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다른 거고 도토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뒤에다가 파란색을 살짝 넣어줘도 그림 안에서 조화롭고 좋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파랑 색깔을 쓸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 뒤에 저렇게 밤송이가 익어가면서 갈색빛으로 변하잖아요. 그 고슴도치 같이 까실까실한 게. 그러니까 녹색으로 쌩쌩한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익어가는 것들인데, 저것을 가닥가닥 해주다 보면 또 막 조각조각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물을 먼저 살짝 칠했어요. 물을 먼저 칠하면 어디는 젖어 있고 어디는 안 묻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변화를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디는 걷혀 있고 이제 말라 있고 어디는 이렇게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은 밑에다가 먼저 물을 칠하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물 칠할 때 꼭 바탕에 뭐 번짐을 한다거나 이럴 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그리고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붓이 넓적한 모양을 가지고 갈라지는 것을 응용할 수도 있고, 저게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걸 다 하려고 한 생각보다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도 되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뭐 정답이 된다거나 이렇게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굵은 거, 넓은 거, 뾰족한 거 이렇게 해도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같기만 하면 돼요. 이걸 보면 또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소나무 같이 그런 그 얇은 잎사귀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한 거를 찍었어요. 여기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진한 것들을 해줌으로써 쏙 들어간 것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기울기나 뭐 그 방향이나 이런 것도 뭐 봐가면서 하면 좋지만 이제 자연물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물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색상도 더 풍부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좋아하냐면 이렇게 오돌도돌하면서 이렇게 지금 막 거칠거칠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왜 좋아하냐면 붓을 이렇게 뚝뚝뚝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자연스러움을 이럴 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잘 칠하세요, 예쁘게 칠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살짝 낼 수도 있고, 나무가지나 나무 기둥이나 이럴 때도 응용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밤하고 이 껍데기하고 섞여져 있는 그 사이가 쏙 들어갔죠. 이럴 때는 뭐 이것도 제 기분이지만 쑥 들어가게 아주 강한 부분을 찾아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쑥 들어가게 아주 강한 부분을 마음 놓고 한번 칠해보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뭐 할 때마다 어떤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좋다,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 할 때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왜? 시원하게 하늘 칠하는 모습처럼. 제가 이거를 다 속에 안 칠했죠. 밤송이하고 가시 표현만 한 거예요. 가시를 다 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정말 다 해야 되나 보다 막 털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를 힘있게 제가 그렸죠. 힘있게 하지 않고 흐늘흐늘하면 털이 돼요. 그래서 털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물감량을 이제 쓰는 차이도 있겠지만 탄력 있게 반듯하게 쭉쭉쭉, 그리고 너무 일정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앞에 있고 뒤에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은 벌써 이만큼 물감량을 했기 때문에 또 똑같아지면은 얘네들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불과 10cm, 5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림 안에서는 차이를 확연하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주제, 뒤에 있는 주제 조금씩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있게 이런 차이들을 준다는 거. 그리고 제가 녹색을 찍었는데 녹색이 안 보이죠. 근데 자연의 색에서는 어떤 색이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아요. 우리 인공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공물은 똑 떨어지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연물은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고 모양이나 색감에서도 더 풍부해도 좋고 그러니까 좀 자연물, 우리가 풍경 그릴 때 특히 그런 게 많고, 그리고 꼭지가 중요합니다. 튀어나오게 똑 떨어지게. 실제로는 밝은데 이렇게 꼭 오히려 진하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털처럼 살짝 재미적인 요소로 만들어도 좋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물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흐리게만 하면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그림자처럼 효과를 내는 거라서 물감량을 조금 찍었어요. 조금 흐려질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젖어 있으니까. 근데 젖어 있을 때 할 때는 밑에 젖어 있는 걸 감안을 해서 물감량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저 색이니까 다 해야지 이런 것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 느낌만 살리시면 돼요. 밤송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줘 버리면 또 교차돼서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꼭 덜 하셔도 괜찮아요, 색깔을.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 저렇게 돼 있으니까 다 해야지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 일부러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그림 안에서 내가 이유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유를 만들고. 너무 이쁘게 됐어요. 여기 막 많이 번졌죠. 번져도 괜찮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어요. 얘는 어차피 얘네들을 살리고 얘는 멀리 있는 거니까 저렇게 물이 조금 많아도 괜찮고, 모양 같은 거 이런 데 살짝 장식적으로 넣어줘도 괜찮고. 결이죠, 결.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가 조금 남아있어요. 저 잎사귀를 녹색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하면 또 이제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잎사귀니까 슬쩍만 잎사귀가 있나 보다 라고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도 살짝 만들어주고, 살짝 여기다가도 하나만 더 그릴까, 이럴 때는 추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말러가는 과정에서 인맥처럼 있는 둥 없는 둥 살짝씩 그려도 좋고. 오늘 밤송 엄청 이쁘게 그렸네. 엄청 세상에 먹고 싶네. 자, 이렇게 짝짝짝.